인테리어 풍수 핵심은 어떤 그림을 걸어둠으로써 그 그림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끼치지 않는 그림이나 인테리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거나 무덤을 쓰거나 할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야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을 줘야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은 왜 이렇게 좋은 산을 따져야 하느냐? 좋은 산을. 근데 이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항상 산은 인물이다.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할 겁니다. 산은 인물이다. 그 다음에 물은 뭐다? 재물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부귀. 이게 산이 좋으면 인물이 좋고 물이 좋으면 재물이 좋다. 물이 없으면 재물이 없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서요? 가장 공무원 중에서 고급 공무원들 반듯해야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청이 터를 잡을 때 이 산을 왜? 가장 좋은 산을 잡아야죠.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는 도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도 그 반듯한 그 기운을 함양해가지고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건축과 풍수에서 그 선생님들 그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 거기 한번 볼까요? 도읍지와 도시건설의 반기 풍수 세종시와 경북도청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무덤을 쓸 자리를 잡아가지고 봉분을 이렇게 올리고 무덤 앞에 성물, 신도비를 세울 때 또 나무를 심을 때 어디다 심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건축행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무덤과 사람이 사는 집터, 양택 또는 양계와 같단 말이냐? 규모의 차이밖에 없단 말이냐? 그럼 공동묘지에서 큰 건물 질 수 있겠네. 학교 좋지 않니? 할 수 있는데 본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요걸 좀 말씀을 양택과 음택, 즉 산 사람이 사는 집터와 또는 도읍지와 음택, 무덤과의 건축 본질 차이는 이게 타곡부는 뭐냐면 저기 조선조 후기에 속대전에 풍수 고시 과목으로 채택된 책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본질적으로 그 양택에 관한 풍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음지는 선 하나를 찾는 것이다. 양기는 조각 하나 찾는 것이다. 뭔 말씀이냐 하면 아마 이 그림을 갖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 무덤 하나 쓰는데 보셔요. 이게 하나의 선으로 보이시죠? 풍수에서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데 드래곤, 용이라고 그 산 능선 하나를 찾아서 끝나는 집에 쓰는 것이 음택의 본질이고 양택은 요렇게 좀 뭐랄까 너부득득한 좀 뭐랄까 편인데 예 하나의 조각 좀 넓고 방정한 그런 털을 잡아야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제가 처음에 음택과 양택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본질 차이는 있다. 음택은 작은 능선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 딱 쓰는 거. 양택은 하나의 집이 들어서려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체 들어서고 사랑채 들어서고 하려면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선생님 교재 4페이지 보시면 주택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마 첫 시간이라 저도 약간은 좀 두서가 좀 없는데 약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혹시 문경에 가시면 꼭 여기 한번 들려보시면 이건 정말 제가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터를 잡고 물론 제 집은 아닙니다만은 제 친구가 사업가인데 부모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다 해서 처음에 조선일보에도 소개를 했는데 이 집을 하나 졌는데요. 아예 새 땅에다가 근데 저한테 특권을 줬어요. 아무데로 문경 아무 도시 가서 그 일대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럼 자기가 땅을 사겠다. 그리고 한옥을 짓겠다. 그러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데 문경 점촌에 가시면 이 몽천제라는 한옥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나중에 혹시 지나가실 일 있으면 꼭 들리셔요. 그 주인 인심 후덕하고 하시라도 문 열어주십니다. 이 앞에가 가은역인가? 가은역이 있고요. 탄광 옛날에.
근데 여기가 이제 동네가, 기존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안에 그 친구 집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하나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아, 예. 그런데 그래서 요 옥녀봉의 산의 능선을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능선이 하나 내려오고 능선 끝나는데 이게 마을이 있겠죠. 이렇게. 항상 그 마을에 가가지고 종갓댁이나 그 가장 중심되는 집은 그 나중에 이제 답살하신 유념하셔요. 이렇게 내려와서 능선이 끝나는 그 핵심처에 집이 있습니다. 항상 종갓댁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다른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찾을 수 없고 마을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쪽 경계 밭이 하나 있어. 밭이. 아, 여기다 치면 좋겠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옆에 큰 샘이 하나 있어. 박샘이라고. 박샘. 옛날에 이 사람이 다 저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능선 끝에 하나의 조각을 찾았고, 아, 여기 박샘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이 건축 설계사들한테, 건축가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면서도 의뢰를 할 때 정확하게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지어 달라. 라고 말을 해야지 독일 속담에 건축을 지을 때는 2페니가 1페니로 생각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집을 때 원래 내가 1,0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항상 나중에 2,000만 원 들어가. 값이. 항상 그 독일 속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건축사한테 이건 정확해. 얼마에, 어떤 규모로 해달라. 그리고 좌양 배치는 어떻게 할 것. 그래서 여기다 지을 때 그러면 이 옥녀봉이라는 주산 아래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옥녀가 물을 깃는 옥녀급수로 개념을 잡고 나가자. 아. 그럼 물은 뭡니까? 재물이다. 재물을 깃는. 왜?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것이 여기인데, 이 집인데요. 여기에 사람도 이름이 있죠. 태어나면. 집도 태어나면 이름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이게 집에 방호, 태코가 있어야죠. 예.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집 이름을. 자, 여기 샘이 있는데 작은 샘이 하나 있어. 물이 조금 흘러. 집을 하나 졌어. 이게 어린 샘이거든요. 어린 샘. 어린 몽자. 계몽할 때, 경몽할 때 몽자. 어린 샘. 몽천으로 하자. 왜? 사업을 첫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다. 그래서 그 물이 큰 물이 되고, 물은 재물이라 했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면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라. 그래서 몽천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하고, 거기에 그 과정이 4번과 5번,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보면 이렇게 뭐 그 다이어그램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저게 몽천괴인데 집안의 문양을 이걸로 삼아라. 몽천. 어린 샘. 일본 사람은 자기 집안의 문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에겐 그게 약합니다. 근데 각각 집마다 아무리 아파트지만